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긴장감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물일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박지원 씨를 가리켜가지고 뭐 정치 8단이다, 9단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머리가 이제 뭐 비상하게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기회주의자 그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랬다가 뭐 저랬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자기가 배지 하나만 달 수 있으면은 어느 편이든지 간에 자기 뭐 자존심 철학 이런 거 그냥 다 내려버리는 거. 뭐 철학이라는 거 자체가 없겠죠. 원래 뭐 가발 판매원으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사업을 막 크게 하다가 DJ 만나가지고 정치권으로 넘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가발이나 팔 줄 알지 뭐 못 놓으면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온갖 방송에 많이 나가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칭찬이라고 할까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갔었을 때, 광주에 갔었을 때 광주에 이제 그 의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광주에도 뭐 의대를 만들겠다 하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잘하셨다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가 나가는 지역구나 지가 관련돼 있는 어떤 지역 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또다시 이제 막 확 그냥 180도 바뀌어버려 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박지원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걸고 넘어졌는데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이 두 번 속습니까? 라고 하면서 4월이 되면 한동훈은 가야 된다. 떠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박지원이한테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의힘이 앞으로 한동훈 체제에서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야 그런 거 뭐하러 물어보냐? 국민이 뭐 두 번 속겠냐? 어차피 4월 끝나고 나면 떠날 사람인데 뭐하러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냐? 뭐 이런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난번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유학을 갈 것이다. 그때도 그랬었고 근데 사실 그 유학설에 대한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순간부터 나왔었죠. 그렇죠. 제 기억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막 비슷한 얘기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떠날 것이라는 식으로 이게 뭐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발 좀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 갔으면 좋겠다. 제발 한동훈 위원장 유학 좀 가라. 내가 뭐 유학비라도 마련해 주니까 제발 좀 가세요. 이게 이제 그 반영이 돼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유학설 그리고 또 박지원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4월이 되면 떠난다. 뭐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우리가 뭐 3주 전에는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가 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이루어내서 우리가 분명히 지지율을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2주 가까이나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박지원이가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저주, 막말까지 될 것 같은데 진행자가 이제 그 박지원한테 야 그러면 한동훈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지원이 뭐라고 하냐? 다 죽은 사람을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죽은 사람이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먼저 죽을 사람이 박지원일까요? 뭐 정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과연 다 죽은 사람이 한동훈일까 아니면 먼저 죽어버린 사람이 박지원일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 한 가지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지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한동훈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앞만 보고 가버리는 사진이 떴다. 박지원이 그 오늘 저녁에 공덕시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는지 모른다.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박지원이 언급하고 있는 게 요 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역에 가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거를 놓고서 이제 한동훈까지 왔는데 선거운동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 봐봐라. 박지원이가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냐. 한동훈이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오죽 한동훈 위원장이 부러웠으면은 뭐 온갖 곳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 요새만 나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박지원이가 오죽 부러웠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아니 아침 출근길에 여의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뭐 딱 사진에 한 가지 떴다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잘했다 이것 봐봐라 한동훈 위원장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네. 참 진짜 추합니다. 어?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랑 사진을 찍는 그런 셀카까지 찍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선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한 100석 초반 정도 얻을 거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과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의 이제 후보 지지도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원희룡 두 사람의 지금 1대1 구도인데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46%가 나왔고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4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일단 측면에서 우리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그냥 뭐 기계음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응답률이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참여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수치가 높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언제 나온 겁니까? 선거 지역구가 바뀌고 난 뒤에 이거는 이제 뭐 선관위에서 결정한 거긴 합니다만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바꿨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바뀐 선거구가 어땠어요? 보수 지난 대선 때 보수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나왔던 지역은 민주당 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거꾸로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이제 선거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라는 겁니다. 선거 지역구가 바뀌기 전에도 오차범위 내였는데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끔 선거 지역구가 바뀌고 난 뒤에도 4%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조사에서 여당을 이번에 많이 지지를 해야 된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39%였고요. 반대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52%였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63%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한국갤럽에서 똑같은 여론조사예요.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야당에게 훨씬 유리한 이런 지금 판세가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야 후보 간의 격차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꿈꿨던 모든 것들 막 과반을 차지하고 진보당이나 반국가 세력이나 잡다한 인간들 싹 다 막 긁어 모아가지고 윤석열을 막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온갖 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 배지가 딱 사라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판세로 봤었을 때 여당에게 불리한다라고 한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라고 한들 그게 반드시 100%각 지역구의 후보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끝까지 우리가 화이팅을 해가지고 원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계시는 분들은 화이팅 해가지고 원장관 끝까지 밀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만 소나무당이라고 그 송영길이가 그 저기 구속된 상태에서 만든 진짜 기가 막힌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번에 뭐 공약까지 만들었다라고 해요. 기가 막히게 뭐 하는 거는 다 하긴 합니다. 나름대로 뭐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그 공약이 뭐가 들어가 있냐? 한동훈 가발 벗기기 뭐 이딴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끌고 와서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이게 지금 소나무당의 공약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 그러면서 뭐 지금 막 하나같이 윤석열을 사형시키고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기겠다. 친일파 무덤을 파묘시키고 법대미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뭐 별의별 포털 유튜버 권력 규제 실행하고 검찰 특활비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무슨 뭐 이거 뭐 인터넷에서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만들지도 않을 법한 제명인의 마을 규칙에도 안 들어갈 법한 그런 얘기가 지금 당의 공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설쳐되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선을 사수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원팀으로 사법부를 우리가 믿고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또 조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판은 마련해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